봄은 고양이로다 모방시 쓰기 시간입니다. 어제 선생님과 같이 봄은 고양이로다가 어떻게 쓰여진 시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고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봄은 고양이로다를 모방해서 내 생각을 담아 시를 쓰는 활동을 해볼 것입니다. 기대되죠? 자, 오늘 수업은 따로 과제방에 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멈추고 국어 공책,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단계별로 시를 쓰면서 직접 과제를 수행하며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자, 수업 1단계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쓸지 글을 쓸, 시를 쓸 재료를 찾아야 합니다. 이 작품은 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조금 막연한 대상을 구체적인 고양이에 비유해서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봄에 들어갈 말과 고양이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합니다. 봄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봄의 위치에 들어갈 말을 찾아주세요. 추상적인 단어면 더 시를 쓰기가 이 원작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우정, 공부, 이런 것들 있죠. 네, 선생님도 같이 한번 쓰기 위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선생님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나요에 선생님이 정한 것은 인생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좀 길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면 이 인생을 비유할 대상을 찾아줍시다. 표현하기로 정한 대상과 공통점을 지닌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인가요? 찾아주세요. 즉, 이 고양이라는 위치에 들어갈 말입니다. 동물, 식물, 사물 등 구체적인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10분 이상 고민을 했는데 조금 이런 시들이 많긴 한데 인생을 선생님은 커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의 낙, 커피에 비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국어 공책에 적는 거예요. 1단계 재료 찾기 이렇게 적고 무엇을 표현하고 싶나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무엇에 대해서 쓰겠고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빌려온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이다 라고 국어 공책에 이렇게 1단계 화면을 멈춰 놓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1단계 해가지고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고민을 시작해 볼까요? 무엇을 정하느냐에 따라 이 시작이 반이라고 멋진 시의 절반이 완성됩니다. 한번 고민해보고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화면을 강의 영상을 재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시를 쓸지 고민을 했죠. 그러면 이번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과 그것을 표현하려고 빌려온 대상의 공통점을 4개를 찾아야 합니다. 시에서 첫 번째 연을 보면은 나와 있죠. 네, 고양이랑 지금 봄의 공통점을 찾는데 고양이의 털에서 고운 봄의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한 것처럼 공통점을 총 4개를 찾아야 됩니다. 노트에 이제 2단계라고 적고 이제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 이렇게 동그라미 4개를 그려놓고 내가 발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통점을 찾아서 적으면 됩니다. 선생님은 인생과 커피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했죠. 중요한 거는 인생의 무엇과 커피의 무엇이 비슷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선 커피 중에 선생님이 제일 자주 하루에 한 잔씩은 꼭 마시는 일회용 커피, 봉지 커피다라고 얘기하죠. 그 봉지 커피에 그 설탕을 떠올렸어요. 봉지 커피의 설탕과 인생에 무엇이 비슷하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인생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꼭 화려하지 않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인생에 얼마 몇백 원 하지 않지만 인생에 어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나타내는 게 이 봉지 커피 속 힘들 때 착 한 잔 마셔주는 그 설탕, 그 안에 그 달콤함이 아닐까 해서 첫 번째 공통점으로 찾았어요. 두 번째로는 가끔은 인생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인생이 포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잠을 잔다거나 가끔 여행을 간다거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포근함이 느껴지는 게 뭘까라고 했더니 라떼 커피가 떠올랐어요. 우유를 넣은 라떼. 라떼에 우유를 넣지 않으면 쓰죠. 근데 그 쓴맛을 부드럽게 해준 라떼의 우유에서 구체적으로 인생에 선생님이 뭐가 떠올랐다고 했죠? 인생의 어떤 포근함, 여유 이런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인생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인생은 쓸 때가 있어요. 어쩔 때만 힘들 때도 있고 부모님들도 힘들 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가 있죠. 그래서 뭔가 쓰고 힘들고 라고 했더니 그 커피 원액을 진하게 내린 거 우리 에스프레소라고 하거든요. 네. 선생님 예전에 이탈리아를 여행했는데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 커피숍에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그 커피를 마시지 않고 아침 딱 출근길에 조그만 잔에 정말 쓴 약처럼 담긴 에스프레소를 한 잔 후루룩 그냥 서서 마시고 그리고 이제 커피숍에서 그렇게 카페 같은 데서 그걸 한 잔 쭉 마시고 정신을 번쩍 깬 다음에 그렇게 출근을 하더라고요. 네. 정신을 차리려고 먹는 건지 아니면 커피가 좋아서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사람은 아니라.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그 쓰디쓴 원액 선생님도 흉내 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겠어요. 약 같아요. 인생의 어떤 피곤함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이 고른 그 대상의 구체적인 무엇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것의 어떤 느낌 이런 걸 적어주면 될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은 선생님이 카페 모카를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배가 나와서 잘 안 먹고 있는데 카페 모카 위에 얹어진 그 생크림 가끔 얹어드릴까요? 예, 얹어주세요 하면 이제 또 인심 좋은 종업원들이 카페 모카 위에 생크림을 가득 얹어줘요. 그때 가끔 느껴요. 이걸 마시고 난 후에 인생의 어떤 부담. 그걸 마셔야 되는데 약간 느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부담 이렇게 떠올려서 시를 쓰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노트의 2단계 공통점 찾기라고 해서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대상, 우정의 무엇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빌려온 대상, 무엇의, 뭐의 구체적인 거기서 느껴진다. 요거를 4가지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또 고민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다 적고 난 후에 다음 강의를 재생하면 됩니다. 자, 3단계입니다. 우리 지금 2단계까지 해서 아이디어를 싹 모았어요. 이제 이거를 모방시이기 때문에 요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이 시의 틀에 우리가 찾은 아이디어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인생은 커피다 라고 했는데 이 시를 보면 봄은 고양이다 라고 했는데 표현하려고 하는 봄을 전부 다 각 덩어리에 이 2번째 줄 봄에 그 다음에 여기 봄의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똑같이 넣을 거예요. 같은 위치에 인생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고양이는 어디에 있죠?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고양이의, 예, 고양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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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의. 선생님도 따라서 넣었어요. 커피 넣어도 되는데 커피의 종류를 넣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자주 마시는 봉지 커피, 그 다음에 커피 중에 라떼, 에스프레소, 카페 모카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인생의 어떤 느낌, 여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인생의 포근함, 인생의 피곤함 2단계에서 찾은 거죠. 네 번째 공통점, 인생의 부담 이렇게 찾아서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인생의 소확행이 느껴지는 봉지커피의 구체적인 여기 흰 설탕, 그죠? 흰 설탕. 그 다음에 라떼의 인생의 포근함이 느껴지는 구체적인 라떼가 지닌 라떼의 커피 속 우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의 커피의 진한 원액. 그 다음에 카페 모카의 인생의 부담이 느껴지는 카페 모카의 생크림 거품. 이렇게 넣고 나면 기본적인 뼈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 틀에 맞게 여기도 나와 있죠. 고양이의 털에 여기 봄송구라미 안 쳤네요. 그죠? 고양이의 눈에, 고양이의 입술에, 고양이의 수염에, 여러분들이 빌려온 대상에 각각이 지닌 모습이나 어떤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잡아서 써주세요. 선생님은 살아있는 물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커피죠. 커피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써줬어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면 됩니다. 3단계라고 해서 작품을 요 틀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틀을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단계입니다. 이제는 우리 뼈를 다 잡아줬어요. 그 뼈에 조금씩 살을 붙이는 활동입니다. 앞에서 여기까지 썼고, 이제 그 뼈에 봉지커피의 흰설탕에 인생의 소확행이 느껴진다, 느껴지도다 뒤에는 그대로 남겨놔야 돼요. 약간 이나 가는 이렇게 좀 더 앞말과 어울리게 바꾸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라떼 흰 우유에 인생의 포근함이 여기 들어갈 말들을 지금 넣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좀 어려웠어요. 각각의 다른 말로 포근함이 녹아있도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생의 피곤함이 녹아들어라. 요거 고민할 때 되게 오랜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인생의 부담이 2로 바꿔야겠죠. 부담이 넘실거려라.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말들은 다 좀 감탄할 때의 표현이라고 했죠. 뭐뭐 하는구나 이런 식의 느낌인데 넘실거려라 이렇게 말을 조금 요 틀을 다 지켜서 그렇지 않으면 모방이라는 틀이 깨지거든요. 새로 그냥 창작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진하게 가로치지 않은 것들은 웬만하면 살려서 이렇게 여기 들어갈 말을 넣어줍니다. 웬만하면 여기 원작에도 보면 그냥 다 느껴지도다 이래도 되는데 어리우도다, 흐르도다, 떠돌아라, 뛰놀아라 라고 해서 각각 새로운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우리도 좀 더 고민을 해서 결국에는 다 봄의 향기가 느껴지고 봄의 불길도 느껴지고 봄의 졸음이 느껴지고 봄의 생기가 느껴지고 이런 거지만 각각의 다른 말을 써서 시인이 고민을 해서 썼죠. 그래서 좀 이렇게 색다른 표현으로 여기 해당하는 말들을 고민해서 써주면 됩니다. 3단계에 이어서 새롭게 쓰지 말고 3단계 때 빈칸으로 남겨놨던 거니까 거기에 이어서 지금부터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또 쓰지 않아도 돼요. 쓰고 싶은 친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새로 써도 되지만 3단계, 4단계는 3단계 더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멈추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쓰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시에 나온 단어를 한두 개 정도는 그대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것 같기 때문에. 네.
네, 4단계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제는 이 전 표현에서 딱 이제 살이 다 붙었어요. 이제는 예쁜 옷을 입혀주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이래도 돼요.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 고양이의 털에 어떤 고양이의 털인지 이 꾸며주는 말들, 그다음 그냥 이 고운도 없고 그냥 고양이의 털에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이렇게만 해도 의미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표현인데, 시라면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해야 돼서 요 빨간 글씨들 원래 시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보면 됩니다. 봉지 커피에 흰 설탕이니까 어떤 맛이 날까요? 달콤하겠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달달한 이렇게 썼어요. 근데 뭐가 달달하지? 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요 달콤한 봉지 커피 흰 설탕을 꾸며줄 수 있는 거. 근데 선생님 최근에 먹어본 것 중에 달콤한 게, 선생님 아이들이 얼마 전에 달고나를 만들어 먹었는데 조금 얻어 먹었는데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달고나와 같이 달달한 봉지커피에 흰 설탕에 라고 해서 여기 달고나를 넣어줬어요. 얼만큼 단지 이렇게 꾸며줄 수,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말을 써주면 되겠죠. 봉지커피에 흰 설탕에 그냥 인생의 소확행이 느껴지도다, 그냥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라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국어사전을 좀 찾았어요. 예쁜 우리말 해서 달콤하다라는 말을 과 비슷한 예쁜 우리말을 좀 찾아보니 달곰삼삼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밑에 뜻이 나와 있죠. 맛이 조금 달고 싱거운 듯 하면서도 맛있다. 그러니까 소확행이니까 막 확 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 단어가 좋겠다라고 해서 요 단어 달곰삼삼한 인생의 소확행,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찾았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양이의 눈에 봄의 불길이 흐른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 다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꾸며주는 말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예쁜 액세서리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시에. 라떼 흰우유인데 우유는 어떻죠? 새하얗죠? 새하얀 흰우유. 근데 어떻게 새하야 할까? 처음 딱 이불을 사서 그 이불솜을 보면 이불솜이 하얗죠? 그래서 이불솜을 떠올렸어요. 이불솜 같이 새하얀 라떼 흰우유에, 여기도 흰우유는 어떻지? 인생의 포근함은 어떻지? 그렇지, 부드럽지? 부드러운 인생.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미친 봄의 불길,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말, 뭐뭐한, 이런 말을 요 앞에 넣어줍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검은색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양이의 입술에 봄의 졸음이 떠돌아라 라고 해도 되는데 각각 앞에 꾸며주는 말이 나왔죠. 여기는 이제 직유법이 아니고 고요히, 뭐뭐하게, 뭐 이런 표현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뭐뭐한, 그죠? 그래서 진하게, 시적 허용이죠. 원래는 그죠? 진하게인데 선생님이 진하게. 시에서는 이렇게 일부러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맞춤법을 어겨도 됩니다. 그래서 진하게 내려진 에스프레소의 원액에, 이렇게 그죠? 에스프레소 원액은 진하게 내려져 있죠. 이런 말 써주고, 인생의 피곤함, 어떤 인생? 힘든 인생. 여기는 포근한 봄, 이렇게 꾸며주는 말. 원래 시를 계속 봐야 돼요.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말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밑에도 세 번째 연과 비슷합니다. 카페모카의 생크림 거품인데, 카페모카의 생크림 거품은 어떻게 돼 있죠? 올려져 있죠. 근데 이제 밑에서 부담이 나오니까 어떻게 올려져 있을까요? 그쵸? 넘치게 올려진,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날카롭게 쭉 뻗은 그랬는데, 여기서는 넘치게 올려진 카페모카에, 그러니까 하나씩 추가한 거예요. 올려진 카페모카의 생크림 거품에, 어떻게? 넘치게 올려진 카페모카의 생크림 거품에 인생의 부담이 넘실거려라. 어떤 인생일까요? 여기는 푸른 봄이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죠. 어떤 인생? 가끔은 선생님도 지칠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엄마이자 교사이기도 하고, 그쵸?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그죠? 며느리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이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친
인생의 부담이 넘실거려라 라고 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표현을 넣어서 시를 완성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시를 가르치기 위해서 써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요. 머리가 아파요. 네, 머리가 아프지만 그만큼 머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쓴 거를 보여줄 생각을 하니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멈춰 놓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시를 한번 더 이렇게 부수적인 표현을 써서 완성해 보세요. 새로 써도 좋고. 오늘 여러분은 창작의 고통과 함께 보람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힘들죠. 네, 선생님도 같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시를 보여주게 되니 또한 보람도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보람이 더 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지녀봅니다. 그래서 시 좀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창작한 작품을 잘 선생님이 읽을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열심히 잘 쓴 작품은 나중에 이제 등교 계약이나 다른 방법을 써서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를 썼을까 벌써부터 선생님은 기대가 되고 마음이 두근거리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